오늘의 강사 이진숙 지점장님을 앞에 모셔보겠습니다. 아니요, 강사는 벗어도 돼요. 아, 그래 차라리 쓰는 게 나을 걸 그랬나? 아니요. 네, 반갑습니다. 너무 이 자리에 앉아 계시게 된 거 축하드리고요. 먼 길 전철 타고 운전하고 오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도 이 닥터 브랜드를 만난 지 지금 작년 4월에 만나서 한 6개월 쓰고 나서 10월 달에 사업을 시작해서 지금까지 진짜 하루 24시간을 오로지 닥터 브랜드 일만 하면서 온 그 정신을 닥터 브랜드에 몰두하면서 달려오고 있습니다. 저녁에 들어가서 잠자리에 들면서 내가 과연 오늘 몇 프로 몰두했나 그렇게 생각할 때마다 내가 신이 나에게 물어봐도 내가 내 영혼에게 물어봐도 더 이상은 한 발자국도 갈 수 없이 내가 최선을 다했노라 이렇게 대답하는 하루하루 저의 모든 것을 바치는 하루하루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이 일에 이렇게 몰두하는 것은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 내가 그동안 쭉 살아왔던 걸 기반으로 해서 나머지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지금까지는 내가 여러 사람의 혜택을 받고 도움을 받고 이렇게 부모와 형제와 여러 지인들의 도움을 받아서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부터는 내가 하는 모든 일거수일투족은 모든 사람에게 도움이 되어야 한다. 내가 발 뛰는 것마다 숨 쉬는 것마다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 한마디마다 모든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어야 하는 일을 하고 싶은 그 간절한 바람이 이 닥터 브랜드 일을 함으로써 그대로 구현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몰입하면 할수록 열심히 일하면 할수록 그런 어떤 그 정신적인 그리고 이 세상에 기여한다는 이런 프라이드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경제적인 목표입니다. 자본주의에서 우리가 1900 전후 세대 베이비 부모 세대인데 그때 한 시대가 여러 가지 다양하게 농경사회부터 산업사회부터 기계에 거쳐서 컴퓨터를 거쳐서 정보사회에서 제4차 산업혁명이 나올 때까지 쭉 모든 것을 다 겪은 세대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겪을 때마다 우리가 사회의 경란기의 한 중심에 있으면서 때로는 내가 누구인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이렇게 자기 정체성에 대한 분명함도 가질 새가 없이 시달려온 이런 세월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자녀를 양육하고 키우고 이렇게 하면서 걷잡을 수 없이 그냥 흐름대로 지나온 그런 시간이었는데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 자본주의가 굉장히 성숙했고요. 그 돈의 위력이 엄청난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돈에 대해서 학교를 통해서나 주변을 통해서 제대로 돈의 속성을 배울 시간도 없이 그냥 나이가 먹고 세월이 갔죠. 그래서 저도 역시 60이 넘어서 돈의 정체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보는 계기를 갖게 되었어요. 피상적이고 다소 시니컬하고 약간은 어떻게 접근을 가까이 하지 않을수록 고생한 것 같은 이런 착각에 있다가 이 돈의 자본주의에서 돈의 실체를 정말 끝까지 파헤쳐서 가보니까 정말 이제는 나의 모든 전심전력을 해서 돈 버는데 나를 다 몰입하고 싶다. 그래서 돈을 얼마를 벌 것인가 목표를 세웠습니다. 제가 가진 적도 없고 제 주변에 그렇게 가진 사람도 없지만 300억이라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내가 죽을 때까지 목숨이 달 때까지 300억을 벌어버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300억이라는 돈은 회사 생활을 하거나 사업을 하거나 굉장히 불가능한 돈입니다. 그런데 어떤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모든 사람을 이롭게 하고 그 이롭게 한 게 기하급수적으로 곱하기 원리로 늘어나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혜택을 끼치고 도움을 주고 그리고 정말 큰 뜻으로 보면 이 우주에 기여하고 이렇게 한다면 그런 어떤 내가 모르는 그런 어떤 초능력적인 기운이 나에게 임해서 나도 그 300억이라는 거대한 돈을 벌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목표인 사회에 기여하고 싶다. 그리고 내가 정말 돈을 많이 벌고 싶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닥터 브랜드를 점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점검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회사의 그 역사와 그 제품을 만든 분들의 철학과
효과과, 그리고 그 제품이 얼마나 정확한가, 그리고 그 제품을 우리가 전했을 때 다양한 경력이 있고 다양한 질병의 경력이 있는 어느 누가 먹어도 우리가 공통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누구에게나 말할 수 있는 이런 보편적인 가치가 있는가, 이렇게 있을 때 내가 흔들리지 않는 그 마음으로 나가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봤기 때문에 그거를 점검하는데 또 시간을 보냈어요. 그러나 지금까지 실제 활동하면서 어떤 식으로 이렇게 찝어보고 저렇게 찝어보고 이런 걸 점검해보고 저런 걸 점검해봐도 그 내 목표에, 두 가지 목표에 하나도 일치되지 않는 점이 없었습니다. 확실히 일하면 일할수록 모든 사람들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듣고 감사하다고 인사를 듣고 가면은 반갑게 맞아주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내가 큰 목표를 가졌기 때문에 그 목표에 맞는 사람들을 만나는 제가 되었어요. 저 사람이 내가 300억을 가기에 적합한 사람인가, 나를 더 업그레이드 시키고 내가 지금 사이즈가 이렇게 작은데 더 큰 사이즈로 나를 키워주는데 도움이 되는 사람인가, 또 어떤 사람을 몰랐어도 내가 내 사이즈를 더 키우기 위해서 도움이 되는 사람이다. 그러면 굉장히 공격적이고 적극적으로 그 사람한테 대시해서 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나를 좀 도와달라, 이렇게 정신적으로 도움을 용감하게 청할 수 있는 목표가 확실하다 보니까 이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그런 소회를 소회와 목표를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그런 말씀을 드렸는지 지금부터 닥터프렌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많이 드셔서 아시다시피 닥터프렌드는 현대의학에 대한 거부와 배타적인 게 아니라 현대의학에 대한 보완적 의미입니다. 현대의학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보완적 의미는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몸이 준비가 되어 있을 때 수술을 하고 약을 먹으면 완벽하게 고칠 수 있죠. 근데 내가 예를 들어서 체온이 저체온일 때, 그러면 혈관이 오그라들고 수축이 돼서 혈액순환이 잘 안 되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소장이 굳어가지고 에너지 전달이 잘 안 되고, 이러면 좋자고 먹은 약이나 이런 것들이 다 흡수도 안 되거나, 또 수술을 했다 그래도 온갖 신경을 다 잘라버린 상태에서 수술 이후에 그 전에 건강했던 상태로 더 좋게 회복되는 것을 장담하는 수술은 없지요. 뭐든지 수술을 했으면 그냥 잘려나간 상태로, 균형을 잃은 상태로 그냥 사는 거죠. 그래서 이 닥터프렌드는 현대의학의 그동안의 역사에 대해서 굉장히 보완적인 의미, 그래서 대체의학을 또 보완의학이라고도 또 말하죠. 그런 의미다. 절대로 그거 하지마, 절대로 현대의학에 가면 안 돼, 그런 차원이 아니라 보완의 의미라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닥터프렌드를 흐르는 가장 큰 원리는 5가지 원리입니다. 저는 이 원리에 대해서 처음에 굉장히 의심을 많이 했어요. 이거는 어떻게 이렇게 그냥 하나의 중소기업에서 이렇게 아무리 이게 대단할지라도 억지로 깨맞춘 거 아니야? 억지로 논리적으로 이런 거 아니야? 이렇게 부단히 제 속에서 갈등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것을 읽고 많은 것을 점검해보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에게 이거를 사용하게 해보고 그랬는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거기에 대해서 모순을 발견하지 못했어요. 모순을 발견하기는커녕 제가 닥터프렌드 속으로 굉장히 점점 더 빨려 들어가는 저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이 5대 원리인데, 이렇게 5대 원리라 그러면 이상해요. 그래서 몸속에서 질병을 치유하는 5대 원리인데, 그냥 단순한 5대 원리가 아니라 오염을 제거해서 질병 치유할 수 있는 몸을 재구성한다 그럴까요? 이렇게 내 몸에 오염이 있는 상태를, 내 몸을 건강한 상태로 내 몸을 재구성하는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전제 조건이 내 몸에 엄청난 자연 치유력이 기본적이 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전제입니다. 내 몸에 자연 치유력이 100명의 의사가 있다는 거나 소리는 많이 들으셨는데, 이거를 너무나
너무나 흔하고 너무나 큰 가치이다 보니까 우리가 잊고 살기 쉽거든요. 가만히 놔둬도 뭘 먹지 않고 쉬기만 해도 병이 낫는 예가 많잖아요. 외부에서 무슨 병원군이 들어와도 내 몸에서 스스로 싸우다가 낫는 예가 많잖아요. 이런 식으로 내 몸의 자연치유력을 전제로 할 자연치유력이 굉장히 아주 고조되는 조건을 만들어 주는 게 이 5대 원리입니다. 켜주세요. 네, 자연치유력을 빨리 고조시키는 거예요. 내가 이 몸에서 자연치유력이 고조되면 우리가 불치병이라고 이름졌던 거, 난치병이라 그러는 거, 암, 말기, 무슨 이상한 면역질환 이런 것들이 너무나 신기스럽게 이 몸 안에서 다 낫는 거 여러분들 그동안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가 저체온의 오염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저체온의 오염. 이것을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여기 오실 동안. 우리 몸은요, 너무나 그 메커니즘이 신기합니다. 우리 몸에 들어있는 염증이나 세균을 바깥으로 내보낼 때는 발효를 시켜요. 스스로. 발효를 시켜서 배출합니다. 발효를 하면은 어떤 작용이 일어나냐면 내 몸에 있는 오염이나 병균, 세균 이런 걸 갖다가 액체화시켜요. 그게 다 혈관과 혈액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거든요. 오염물질이 들어왔어도 내 몸에 체온이 받쳐주면 그것을 죽여가지고 액체화시켜서 바깥으로 내보내는 기능이 우리 몸의 자연치유력 중에 제일 큰 치유력입니다. 거꾸로 말하면 체온이 올라가지 않으면 어떤 병도 나올 수 없다는 거죠. 이거를 제가 굉장히 오싹하게 체험한 사례가 너무나 많습니다. 바로 오늘도 제가 이제 미국은 그 택배비를 막 70만 원을 물으면서 배달시켜요. 그래서 396만 원이면 466만 원을 붙여요. 그래서 배달이 가거든요. 그래도 이제 샌프란시스코에서 그렇게 했는데 그분이 진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혈액암에다가 골수암에다가 심장 다 망가져, 복수차, 간 다 망가져, 탈장돼, 심장 박동, 그게 심장이 언제 멈출지 모르는 그런 아주 그냥 모든 면역 체계가 완전히 무너진 상태였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전기 기사로 엔지니어링으로 40년을 근무했어요. 작업할 때는 전기를 끈다고는 하지만 전기 작업을 40년을 한 거죠. 근데 그분이 병원에서도 복수를 뺄 수가 없어요. 심장 발작 일어날까봐. 그러니까 그런 상태예요. 체중은 거의 완전히 오줌도 똑똑 떨어지고 이렇게 최악의 상태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것도 이거를 안 덮으시려고 그런 거 배달됐는데 그래서 저한테 특허 보내주라 어떻게 보내주라 이런 과정을 거쳐서 누웠는데 이제 이분이 첫날, 둘째 날, 셋째 날은 너무나 추운 거예요. 추우니까 춥고 아프고 통증이 너무나 심하니까 자기가 평소에 덮든 또 전기장판으로 갔어요. 그랬더니 이거는 통증이 더 심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또 거기보다 나니까 이후에 올라갔어요. 그런 과정을 거쳐서 나을 때 되던 날부터 손발이 따뜻해지는 거예요. 손발이 따뜻해지고 머리가 따뜻해지고 이렇게 따뜻해지면은 우리 몸에 암이 있을 때 몸에 통증이 굉장히 심하다는 것은 굉장히 기쁜 일이에요. 통증이 생기니까 병이 깊어진 게 아니에요. 이미 내가 내 면역체계가 작동해서 암세포하고 싸우고 있기 때문에 그때 많은 혈액을 공급하기 때문에 혈관 속에 있는 혈액이 많이 공급되면 혈관을 흐르는 신경을 자극해서 통각을 자극해서 통증을 느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호적 반응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은 통증이 오면은 기뻐해라, 축하해주고 잔치를 못 벌릴 망정 잔치국수라도 3번 먹으라 막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통증이 있으면 병이 깊어질 게 아니라 죽으면 통증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통증은 내 몸의 면역기제가 지금 작동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때 산소가 부족하고 염증이 있기 때문에 통증이 굉장히 심한 거거든요. 근데 체온이 오르면서 혈액량이 많아지면서 혈액이 잘 돌기 시작하면서 산소량이 늘어나면서 통증이 이분이 한 일주일쯤 지나니까 통증이 없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놀라가지고 이분이 일단 통증이 없으니까 달겠으니까 이제는 자기가 스스로 오늘은 침대 위에 올라갔어요. 이렇게 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낮에는 낮에대로 일하고 밤에는 좀 미국하고 시간이 반대니까 또 밤에 또 막 이렇게 카톡을 하고 보이스톡을 주고받고 막 이런 거죠. 그래서 그럴 때 이제 되게 오싹한 걸 느껴요. 그러면 제가 체온이 들어가서 그분이 그런 병이 생기기까지 몸 안에 있던 많은 독성을 내가 스스로 열을 내서 그 독성을 중화시켜서 액상으로 바뀌어서 몸으로 몰아내는데 체온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한다 이 얘기죠. 그래서 무슨 영양을 써도 체온을 올리지 않으면 힘듭니다. 병 고치는 거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체온을 올리는 약이 없다는 거예요. 그죠? 체온을 뭘로 올리나요? 올릴 수 없어요. 체온을 올리는 약도 없고 처방도 없어요. 유일하게 우리가 체온을 올리는 방법이 국물을 떼거나 전기장판을 깔고 자는 거죠. 전기장판을 깔면은 다 들으셨죠? 그 이유는 이분이 바로 전기 기사였어요. 전기를 맨날 공사를 하고 전기를 다루다 보니까 보이지 않는 양전류가 이게요 어떤 급성으로 확 충격이 가는 것보다 조금씩 전기가 보이지 않게 흐르는 게 평생 누적되는 게 더 무서운 거예요. 피들이 다 뭉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저체온을 오염을 없애가지고 환자가 덥든 누가 덥든 1년 365일 1년 365일 336.5도로 되도록 만든 게 닥터프렌드입니다. 이거 엄청난 거라고 여러분이 마음에 받아들이시면 엄청 성공해요. 그냥 여러 가지 정보 중에 하나가 아니라 이 세상에 지금까지 저희도 의료인분들이 전문의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고객이. 근데 어떤 것도 사람 체온을 내부에서 36.5도를 올리는 게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전기장판 말고 니네 닥터프렌드는 도대체 어떻게 체온을 올린다는 거냐. 오늘 특별 팁으로 그걸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떻게 그게 체온이 올라갈 수 있냐 속에서. 그것은 바로 우리 세포에서 에너지와 열을 만들어내는 기관은 우리 세포입니다. 세포는 하나의 미토콘드리아라고 들어보셨죠? 이렇게? 세포 하나의 미토콘드리아가 40개인지 50개가 들었는데 이 미토콘드리아가 에너지 발전소예요. 에너지 발전소. 그래가지고 여기서 열을 내가지고 근육에다가 저장시켜요. 그래서 근육이 줄어들거나 세포가 핵주구리하고 세포가 힘이 없으면 열을 못 내는 거예요. 근데 나이가 80이라도 세포가 쌩쌩하고 미토콘드리아 열 발전소 공장이 막 돌아가면 80이라도 20대 체력이 되는 거예요. 그런 분들 많으시죠. 그러니까 세포가 튼튼하고 재생되고 활성화돼야 몸에 열이 나는 거예요. 세포는 핵주구리한데 전기장판으로 뜨끈뜨끈하게 지질 때는 좋죠. 어우 시원해. 근데 낮에 오면 기운이 없어요. 기운이 없고 피곤해. 그거는 바로 내가 세포에서 열을 낸 게 아니라 바깥에서 외부에서 열을 전달하면 그것도 몸에서는 폭력입니다. 이제 피를 뭉치게 하거든요. 그러면 세포에서는 열을 내고 또 하나 내는 거는 이거는 이제 처음 들으셨을 거예요. 전기를 발생시켜요. 전기를 발생시켜요. 그럼 전기는 이렇게 전기로 알고 있는데 우리 몸에서 뇌에서 일어나는 일, 위장에서 일어나는 일, 모든 신호를 주고받는 건 전기 신호예요. 이해가 잘 안 가시면 심장이 펄떡펄떡 뛰는 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를 싹 폈는데 아파 이런 것도 뇌에서 아파 이렇게 읽었으니까 아파 이렇게 빨리 여기 지혈시키는 거 빨리 보내가지고 빨리 여기 피 멈추게 해 이렇게 명령 내리잖아요. 뇌에서 이런 거 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사이에 순식간에 전기 신호로 그걸 갖다 유식한 말로 세포 전달 신호라 그래요. 이런 것도 다 전기 신호거든요. 근데 우리가 왜 이렇게 병원에 가서 심전도 검사하고 뇌전도 검사하고 이러는 것도 여기에 뇌에 흐르는 전기 주파수를 컴퓨터가 그려내는 거예요. 그 전기를. 심전도 검사도 마찬가지죠. 심장의 박동수 이런 전기적 움직임을
기계 에너지를 바꿔서 이렇게 표가 나는 거죠. 다만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전기 에너지에 대해서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이걸 잘 몰랐던 거죠. 그냥 이 전기를 세포에서 발생시켜 가지고 아까 열은 근육에 저장한다 그랬죠. 그럼 전기는 어디다 저장하냐면요. 너무나 기가 막힌 게 우리가 60조 개의 세포가 있잖아요. 그 60조 개의 세포의 그 겉에 세포막이 충전소예요. 이제 핸드폰 충전할 때 끼잖아요. 그럼 충전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몸속에 많이 있는 세포 바깥이 다 충전소예요. 거기다 전기를 저장시켜 놓는 거예요. 이렇게 열과 전기를 무시하면 전기가 근데 플러스 마이너스잖아요. 이따 3번에서 말씀드릴 건데 플러스 마이너스가 50대 50이 돼야 그러면 플러스는 5장이고 마이너스는 6구거든요. 플러스 마이너스가 이렇게 균형이 맞아야 병이 안 생기는 거예요. 이게 균형이 안 맞아서 이렇게 되면 몸이 불편하고 어딘가 균형이 깨져서 균형이 깨지면 그게 질병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3번으로 가서 말씀드리고 어쨌든 저체온을 하기 위해서 여기서 세포에서 미토콘드리아에서 열을 만들어내면 건강한 세포를 많이 만들면 되겠죠. 근데 우리가 전기장판을 끼면은 세포를 옛날에 고기 잡을 때 전기 이렇게 통해서 여름에 고기가 잠깐 미쳐가지고 허옇게 배를 내놓고 확 떠오르는 것처럼 우리 몸도 미세한 전기가 흐르는데도 세포는 물이에요. 전체가 다 물이고 더군다나 이 세포막 겉에 전기가 있어. 그 미세한 전기, 보이지 않는 전기가 흘러도 여기다 영향을 미쳐서 세포가 육각도 흐트러뜨리고 삐쭈그리해지는 거예요. 그럼 60쪽에는 많은 세포들이 삐쭈그리해지면 내가 기운이 없고 염증이 좋아하는 상태가 되는 거죠. 염증을 유발시킬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포들이 모여서 외부에서 오는 것도 침입하고 뭐 호르몬도 만들어내고 여러 가지 전달도 하고 그러는데 에너지도 못 만들어내고 이렇게 되면 사람이 겉은 멀쩡한데 힘안뜨기가 없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그러면 닥터 프렌드에서는 도대체 어떻게 이거를 한다는 거냐. 이걸 하냐면은 이거를 그러니까 제가 닥터 프렌드를 만나서 300억이라는 목표를 정하고 하루하루를 1%의 에너지도 안 남기고 몰입한다 그랬잖아요. 그것은 너무나 이게 정확하게 맞아떨어지기 때문이에요. 뭐냐면 이걸 이불을 덮고 어떤 사람은 뭐 매트만 덮으면 안 돼요. 이불만 덮으면 안 되는 그러는데 이불하고 베개하고 매트에서 24시간 영구적으로 태양이 있는 한은 첫째 원적외선이 없으면 식물 하나도 못 자라요. 원적외선이 몸속에 들어가면 이 세포를 막 떨어요. 1분에 2000번씩. 그리고 발열을 시켜요. 발열. 그러니까 열은 모든 생물체가 활동하는 기본이거든요. 그래서 발열을 시켜요. 원적외선이. 그래서 혈관도 확장하고 혈류량도 막 늘게 하거든요. 그래서 원적외선이 나와요. 24시간. 근데 제가요 이게 강의하다가 옆에서 자꾸 부사하면 이게 잊어버려요. 이거 안 보고 하는 건데 좀 양해 좀 해주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산소. 피 속에 산소가 많으면 암이 제일 싫어요. 암 환자들은 산소 포화도를 조사해 보면은 굉장히 그 안에 산소 포화도가 적거든요. 근데 이거 하룻밤 덮고 이틀밤 덮고 나서 산소 포화도를 조사해 보면은 산소 포화도가 꽉 차 있어요. 산소 포화도 재는 기계도 있어요. 원적외선과 산소가 24시간 태양이 있는 한은 계속 나오는 거예요. 물 아래서 이불 안에서 나는 그냥 자고 있을 뿐인데 그러면 나는 자연인이다. 그렇게 숲에 가서 태양에서 나오는 원적외선 숲에서 나오는 파란 숲에서 나오는 산소가 24시간 이불에서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음이온. 음이온은 우리의 호르몬 방출과 어떤 세균 죽이는 거, 호르몬 조절 그런 거랑 관련이 있는데 이것도 24시간 폭포수의 일부러 안 가도 방출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미네랄. 미네랄과 비타민은 질병 치료에 없어서는 안 되는 매개지죠. 도대체 이런 게 여기 24시간 방출되는데 여기까지는 방출된다고 쳐. 그럼 도대체 이게 어떻게 방출된다는 거냐. 이거를 또 엄청 몇 날 며칠을 공부했는데 이거는 우리가 생각했듯이 이게 아니라 입자의 형태로 입자와 파동의 형태 이게 잘 모르죠. 파동은 연못에다가 돌멩이를 이렇게 탁 던지면
파동이 막 이렇게 가잖아요. 그리고 막 여러 개를 던지면 파동이 막 겹치잖아요. 빛이 이렇게 꼬부라진 걸 파동이라 그래요. 그리고 입자는 탁구공 같은 거 이렇게 탁 던지면 직선으로 가죠. 빛이 오는 것처럼 직선으로. 빛의 직선과 곡선의 형태를 띠고 그 원자보다도 더 작은 아주 원자를 더 자꾸 작아가지고 그 어떤 상상 속에나 있을 법한 그런 입자의 형태로 이게 우리 세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포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파서 병들고 힘할 데기가 없는 세포가 이만큼 있다가 여기에 저 원적외선 산소 음이온 미네랄이 여기 입자로 쏘이고 나면 세포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은 닥터프렌드는 달력 나이가 필요 없어요. 우리 회장님 보셨죠? 78세가 30대, 40대보다 더 튼튼하죠. 그리고 저도 역시 엄청 나이가 많은데 갈수록 씩씩해지고 갈수록 대학교 3학년 때보다 더 씩씩해지고 목소리 들어보신 분은 알겠지만 그 옛날보다 목소리가 너무나 더 이뻐지고 성대가 젊어지는 거예요. 속이 젊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포들이 다 이렇게 해서 건강해지니까 속에서부터 겉에서부터 질병은 자연 치유하면서 이렇게 사람이 바뀌는 거죠. 외모도 바뀌고 마인드도 바뀌고. 그래서 이렇게 첫 번째가 저체온의 오염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체온 문제는 하루 종일 강의를 해도 끝이 없고 유튜브에 체온에 관한 정보 많은데 이런 거는 36.5도가 되면 뭐 1도만 높아도 면역이 30%가 높아진다. 이런 거는 어디든지 다 제시해요. 그런데 그거를 먹었을 때, 그거를 썼을 때 진짜로 36.5도가 되는 것은 이 전 세계의 닥터프렌즈 제품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수족 냉증 걸린 사람들 이거 일주일 열을 써보라 그러세요. 평생 20년, 30년 동안 손발이 찼어도 따뜻해져요. 그러면 나는 한 달을 덮어도 차더라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그 안에서 내부에서 더 생명에 영향을 주는 더 심각한 질병하고 싸우느라고 냉증이 해소가 안 될 뿐이지 시간이 조금 더 걸릴 뿐이지 모든 얼음 몸속에 있는 냉증 얼음은 정말 얼음 녹듯이 술술술술 녹아져 내립니다. 그래서 이게 36.5도인데 이런 것들이 들어가서 이렇게 세포를 활성화시켜서 이 세포에서 에너지를 만드는 미토콘드리아를 활성화시켜서 에너지 공장을 막 돌리는 거예요. 에너지 공장을 막 돌리면 내 세포 막 겉에는 전기가 충분해. 모든 세포잖아. 간도 간세포가 있고 모든 게 충분해. 있고 이제 근육에는 또 에너지가 충분히 저장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방은 빠지고 근육이 늘어납니다. 나이와는 상관없어요. 그래서 첫 번째 이렇게 나중에 오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 몸은 질병을 치유하는 거. 왜 병원에서 못 고치는데 니네는 고친다는 거냐. 아무리 물건 팔기 위해서 그것 좀 너무 뻥 심한 거 아니냐. 병을 닥터프렌드가 고치는 게 아니에요. 닥터프렌드는 내 몸에 있는 자연 치유력을 100% 200% 끌어올려서 이 가죽 안에서 벌어지는 일은 가죽 안에서 다 해결되게 돼 있어요. 조건만 맞으면. 이 가죽 안에서 벌어진 일은 이 내부에서 피부 안에서 벌어진 일은 조건만 맞으면 스스로 다 100명의 의사가 있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몸이요. 너무 신기하잖아요. 정형외과 의사가 부러진 뼈를 뽀맨 만든 그분이 붙여놨나요? 거기서 스스로 다 자기네들이 통해가지고 붙는 거죠. 뭐든지 다. 그래서 그런 것 중에 오염을 우리 몸에 있는 독성을 유발하는 오염을 제거해서 병을 고치는데 그 첫 번째 오염이 저체온의 오염을 제거합니다. 이거만 가져도 집집마다 고객 아닌 집이 없습니다. 요새는 다 저체, 몽땅 저체온이에요. 일단은 찬 거 많이 마시고 애들 또 하체 실종이죠. 그리고 뭐든지 다 전기. 이러기 때문에 고객은 무궁무진합니다. 난 안 아파요. 이런 거 없어요. 저체온의 오염을 제거해주고요. 두 번째는 독성 중화력을 올려주는 거죠. 여러분들이 질병 그러면 어느 날 질병이 딱 생기는 게 아니라 암도 이제 제가 요새 이걸 공부하는 중인데요. 암도 암으로 나타나기까지는 10년에서 13년의 세월이 걸립니다. 처음에는 몸에 독성이 생겼어. 그걸 막 물리쳐. 그냥 물리쳤으면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근데 물리치지 않다가 독성이 발전해서 염증이 됐어. 또 그거가 몇 년 걸렸어요. 또 그 염증이 또
체온이 낮거나 뭐 딴 게 이상한 게 들어오거나 이상한 물질이 들어와서 이상한 걸 먹고 알코올을 많이 먹었다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도 염증이 미쳤어. 그럼 암세포가 되는 거야. 이런 게 7단계예요. 병이 생기기까지. 7단계인데 7단계에 대해서는 나중에 제가 기회 있으면 알려드리고요. 6단계까지만 10단계는 몰라도 6단계까지 그 병이 생기는 과정에 다 개입하는 거예요. 이것들. 그래서 독성 중에는 우리 몸의 모든 질병을 일으키는 거는 독성인데 우리가 완전히 독성에다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완전히. 더 바이스톤키 워터키 좀 갖다 주세요. 저기서. 완전히 다 독성에 노출되는 거. 지금도 이 안에서 여기 카페트 여기 흐르는 거 우리 둘이 서로 묻혀가지고 들어온 거 지하철 가면은 위에 아래 뭐 완전히 다 독성에다 노출돼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기특하게도 우리 몸에서 다 그때그때 빼내는 거예요. 빼내고 일부는 혈액이나 조직 가운데 쌓여 있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어렸을 때 할아버지가 이쁘다고 할아버지도 담배 핀 방에 가서 손주 안아주면 그때 담배 안에는 니코틴 맡은 거 이런 것도 평생 사는 동안 내 조직 속에 숨어 있다가 내가 그것을 뱉어내는 힘이 생길 때 바깥으로 몰아내는 거거든요. 뱉어내는 힘이 생기지 않고 저체온인 상태에서 오래 가고 스트레스 받고 독성 물질 들어가면 그게 더 발전해서 병이 되는 거니까 우리가 다 병의 상태에서 노출돼 있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또 악덕 브랜드에서 기가 막히게 해놓은 거예요. 이것도 너무나 진짜 오싹하지 않아요? 그렇게. 근데 이거는 더 기가. 몸에 독성이 없으면요 피도 빨갛고요 병이 일어날 수가 없고 우리의 몸이 왜 다이어트가 안 되는지 아세요? 제가 이제 다이어트를 해서 성공한 사례인데 실험을 했어요. 뭐를 했냐면 우리가 고기를 먹으면 고기 안에 말도 못하게 거기 항생물질이랑 독성, 성장 촉진제 엄청 많거든요. 일단 먹는 것 중에서 제일 많은 고기를 끊어봤어요. 그리고 일단 야채하고 과일만 먹는데 이걸 갖다가 30분을 담궈 놓으면 야채 과일에 아무리 독성이 농약이 많이 묻어 있어도 30분만 지나면 78% 이상 제거됩니다. 그럼 1시간 지나면 다 제거된다는 얘기죠. 야채 과일만 먹었어요. 아침하고 아침은. 그리고 점심때 돼서 이제 현미밥을 먹고 이렇게 하면은 살이 빠진다. 이 차원이 아니라 제가 실험한 것은 정말 우리 몸에서 그 독성을 없애는데 에너지를 쓰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병이 생길 때 고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몸 안에는 일정량의 에너지가 있어요. 여기서 막 에너지를 만들어서 에너지가 있는데 그 에너지를 외부에서 뭐 병균이 들어오거나 코로나가 들어왔다거나 뭐 이렇게 하면 그걸 고치는 데 써야 돼요. 면역체계가 작동해야 돼요. 근데 독성이 들어오고 몸에 독성이 많고 몸이 이렇게 되면은 그 독성을 없애는데 간이랑 이런 것들 다 에너지를 쓰니까 내 몸을 병을 고치는데 에너지를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병이 낫지 않는 거더라고요. 원리가. 이해 가세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 몸은 병이 생기자마자 고치게 돼 있어요. 스스로. 막 삐끗해서도 푹 자고 일어나면 낫잖아요. 그런데 내 몸에 독이 많을 때는 그 독부터 고치느라고 이 삐끗해서 이런 게 오래 가는 거예요. 고치지를 스스로 고치는 능력이 생기지 않는 거죠. 만약에 우리 몸에서 그런 채식이나 이런 걸 통해서 독을 없앨 수 있는 데는 없앨 수만 있으면 이 양 옆에 이런 거 그냥 지방질은 그냥 샥 분해돼요. 왜냐? 병이 독이 나가니까 지방질은 우리 몸에서 있어서는 안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몸이 스스로 분해시켜서 다 내보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원리예요. 지방질도 완전히 배에 있는 지방질은 염증의 온상지잖아요. 염증들은 지방에서 자리를 잡고 있거든요. 지방세포 속에서.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 몸에서 이거 염증세포 지방질이 많이 있네. 지방질을 제거해야 되겠어. 이렇게 스스로 인식해서 명령을 내려서 녹여서 소변이나 이런 걸로 배출시키는 게 우리 몸의 원래 메커니즘이거든요. 근데 몸에 독이 많으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 회장님은 이걸 개발하면서 어떻게 이 독성 중화를 시켰냐. 이거는 이제 얘는 이제 워터키 들어보셨을 거예요. 물 이제 나중에 자세인데 얘하고 얘를 섞어가지고 5만 개의 그 녹두알갱이만한 걸 만들어서 내 몸이 직접 닿는 맨 꼭대기에다 깔은 거예요. 그럼 내가 들어가서 자기만 하면은요, 이 200만 개에서 400만 개 있는 땅구멍을 통해서 내 몸에서 얘네들이 내 몸에 있는 독성을 다 분해해가지고 땀으로 땀 막 줄줄줄줄 나오는 사람 있죠?
세포가 힘이 없고 독성이 쌓여가지고 밖에 땀으로 또는 방구로 변으로 짧은 시간에 독성을 빨리 내보내는 거예요. 얘네들이 그렇게 빠를 수가 없어요. 못 견디고 내보내요 그냥. 그래서 변의 양도 많아지고 소변 양도 많아지고 또 어떤 분은 나가서 안 오셨구나. 오정재 사장님 그랬는데 어떤 분한테 갔더니 부부가 하나씩 사는데 남편 방에 들어가니까 아주 철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철. 근데 그분이 뭐 그것 때문인지 모르지만 스텐트를 많이 박으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안에 있는 독성을 막 내보는 거. 어떤 분은 또 반품해야 된다 이거. 너무 냄새가 난다. 이쪽에서는 냄새가 나는데 이쪽에서 너무 냄새가 난다. 그런 분 엄청 많아요. 내 몸에서 또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고양이 썩을 때 나는 냄새 있잖아요. 남편. 진짜 내가 문을 확 열고 들어가는데 이랬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고 문을 닫았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마음이 식으면 안 나는 냄새도 나는 법이요. 이러고 있어요. 그러거나 말거나 또 나왔어요. 근데 또 그 다음에 갔는데 또 두 번째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알지만 참긴 참았는데 진짜 고양이가 천장에서 썩을 때 어렸을 때 그 냄새였어요. 아주 그냥 소름이 돋아요. 그랬는데 나는 그래 분명히 이게 냄새가 없어지고 안에 있는 거 빼내는 거야 이랬는데 며칠 있다 이제 냄새가 안 나서 저절로인지 그건 잊어버렸는데 침대에서 이렇게 둘이 두루 옆에 있는데 이렇게 숨을 쉬는데 이 입안에서 나오는 게 달아요. 이렇게 호흡 숨 쉴 때 내뱉는 게 다른 걸 느낄 정도로 그렇게 강력하게 독성을 빼내요. 이 안에 있는 자연 물질 이런 거는 회장님이 뭐가 몇 프로 들고 뭐가 몇 프로 들고 공개는 안 했지만 어떤 거든지 어렸을 때서부터 태어나서 지금까지 있는 뭐든지 그날 그 다음에 성면이나 이런 거는 못 빼낸다 그러거든요. 그런 것까지 피부 깊숙이 있는 그 독성까지 싹 빼내는 거예요. 어떤 독성이고. 그러니까 수은이나 납, 비소 이런 거는 왜 나쁘다 그러냐면 그것들은 한 번 들어가면 쌓이지 바깥으로 배출을 못해요 우리 몸에서. 근데 그런 것까지 싹 빼내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도 몇십억을 벌으신 분이 있어요. 이제 저거가 나오기 전에 이 회사에서 엔젤스 연아 엔젤스인가 그런 회사를 만들어서 이것만 팔으셨거든요. 기가 막힌 거예요. 진짜 흙탕물 속에 놓아도 이게 빨가지고 그 안에 있는 모든 세균들이 죽고 그런 이제 이거는 별도의 설명이지만 독성 중화를 이렇게 눈에 보이는 물체로 해결한다는 거죠. 그게 독성이 빠져 몸에 있는 독이 다 빠져 이런 게 아니라 실제로 내 몸에서 그게 나타나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몸이 이제 1년 정도 덥고 나면 내가 나가서 좀 안 먹던 걸 먹었다든가 뭐 이렇게 하면 그대로 화학성이라는 게 이렇게 변으로 바로 그날 빠져나와요. 그러니까 몸이 되게 유쾌한 몸이 되는 거죠. 그래서 독성 중화는 이것도 안 되고는 병이 나을 수 없지만 이것도 완벽하게 이렇게 실질적으로 배치를 해서 그러면 다른 데 가서 어싱회사나 이런 거 상상도 못하죠. 무슨 구리판 깔고 저기 메트로폼이나 스펀지 같은 거 넣고 어싱이라고 막 회장님은 그냥 부들부들 떨어요. 30년 된 이 노하우를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거기서 그냥 그것만 따다가 그렇게 하는 거는 정말 그러니까 그런 데서 들은 말을 가지고 이제 같이 이렇게 여기 와서 같이 또 이렇게 하고 저희들이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이 열심히 설명을 하지만 이렇게 여러분도 사셔서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진실은 시간이 가면 다 밝혀지게 되는 법이고 저희는 100사람이 썼는데 한 10사람, 20사람 좋아진 거 가지고 이 사람 모델로 세워서 병이 낫는다는 게 아니에요. 이런 원리 때문에요. 100사람이면 100사람 다 너무나 유쾌하게 몸이 바뀌는 거예요. 나는 진짜 이번 보면은 너무나 기가 막히고 진짜 처음에 와서 제가 이렇게 나누는데 사람 자체가 너무나 빠른 시간에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정말 두리두리 해가지고 그냥 얼굴은 검눌해가지고 그냥 체중은 70kg 해도 여기다부터 볼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 진짜 그렇죠. 네, 그랬는데 이런 독성 중화 빠지는 전 느끼고요. 오랫동안 봐오신 분들 저 많거든요. 근데 이렇게 사람 자체가 바뀌고 더 좋은 거는 뇌 구조가 바뀌는 거야. 뇌가 너무나 유쾌하고 행복해지고 컴플렉스가 없어져요. 이제 그런 거 이제 나중에 얘기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오염은 여러분들이 어싱이라는 데 가서 많이 들었는데 너무나 중요한
전기적 균형을 맞추는 것입니다. 이거 너무 중요해서 균형을 맞추고 플러스 마이너스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세포가 미토콘드리아가 에너지를 발생시켜서 플러스 마이너스 전기를 여기다가 저장시켜 놓는데 우리 몸이 플러스 마이너스가 50대 50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염증이나 무슨 스트레스, 과식, 불안감 이런 거는 다 성질이 플러스예요. 이걸 갖다가 땅하고 접지시켜서 땅에서 나오는 마이너스로 얘 플러스를 중화시키는 거거든요. 독성 중화라 그랬잖아요. 이것도 플러스가 많은 것도 하나의 독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너도 나도 지금 다 어싱이라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팔고 있어요. 뭐 그렇게 막 몇백만 원씩 주고. 그래서 이제 지구에서 지구 표면은 마이너스라 이렇게 끌어오는 거잖아요. 여기다가.